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패널 모셨는데요.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또 김철근 동국대 겸임 교수, 김태현 변호사, 황유선 중부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을 앞두고 또 한 번 무상 문제가 이렇게 좀 불거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 있는 분들 좀 잘 아시겠지만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도 같아요. 누리과정. 김태현 변호사님, 누리과정 정확하게 어떤 건지 조금 요약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3세에서 5세 영유아 보육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영유아들한테 보육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는데 네. 이게 문제는 예산 부담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이것이 지방교육청 관할 사업이니까 지방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얘기고 네.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교육관과 도의회 얘기는 네. 야 누리과정 예산 전면적으로 보육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는 대통령의 어떤 대선 공약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라 이것인 거죠. 즉 네네. 누리과정을 예산을 어쨌든 이제 보육률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네네. 예산 부담의 주체가 국가냐 네.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냐 이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황유선 교수님, 지금 네. 만약에 보면 정부에서 지금 그동안 지원을 해줬던 돈 안 주면 지금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금 문 닫을 위기라고 지금 막 이렇게 아우성이더라고요. 네, 그게 뭐 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문 닫을 문제인 것뿐만이 아니고요. 네네. 이제 가정에서 그동안 이제 누리과정이라는 그 명목 하에 이제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도 보내고 유치원에도 보내고 그랬었는데 네네. 사실은 이게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뭐 공약이나 뭐 네. 여러 그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 생겨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없던 것이 생겨나서 지금 몇 년 동안 이제 이 과정을 이제 누려온 건데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속 가능했었던 건가 네네.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제기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네네. 그 이제 사실 예산을 계속 쓰려면 뭐 세금을 추가로 더 걷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네. 이게 지속되고 안정적으로 이어지려면 과연 그러니까 추가적인 세수 부담 없이 네네. 가능한 것인가 네. 이런 어떤 정책적인 그 건강한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선행이 되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이제 어떤 현실적인 문제까지 좀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 지금 보면요, 박 소장님, 이게 처음에 시행할 때부터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추진이 되다 보니까 또 한 번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 갈등이 좀 빚어지는 양상으로 좀 번져가고 그러니까 이제 있거든요. 누리과정 문제 하나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토론 주제가 나오는데 첫 네네. 번째는 복지 정책이라는 게 무상이든 유상이든 정교한 설계가 중요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누리과정을 무상으로 국고 지원을 하든 지방교육청하고 매칭으로 하든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하든 어떤 예산의 주체가 누군가와 관계없이 이게 실제로 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한테 실질적 이익이 가게끔 그다음에 예. 소득의 형평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부자 엄마도 있는 거고 가난한 엄마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선거용으로 일종의 포퓰리즘 형태로 표현되다 보니까 전면적이란 말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 설계가 정교하게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설계가 정교하게 안 됐기 때문에 막상 정책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런 이제 난맥이 생기는 것 네네네.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죠. 지방정부와 예를 미국식 전면 스테이트가 있어가지고 자기 예산으로 다 하면 파산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네네. 우리는 사실은 지방자치제라고 하지만 예산 문제는 중앙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칼자루는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것이죠. 네네. 쥐고 있고 실제로 그러면 주민의 힘으로 뽑힌 특히 기초단위 예.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예산 베이스에서 뭐가 있느냐. 사실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네네. 경직성 예산, 인건비, 매칭 사업, 뭐 그다음에 뭐 계속 이월되는 사업 빼버리면 실제로 예산에서 10% 내지 20% 범위 안에서 그 단체장이 네네. 자기 정치적 철학에 맞게끔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제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 뭐 여러 가지 네네. 문제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리과정 문제는 지금 정치권에서 논쟁을 한 지가 어제 오늘 문제가 네네.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누리과정을 현 정부도 시작했지만 입속에 들어간 사탕을 뺏어내기는 그러니까 복지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아예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하고 난 뒤에 예산이 없다.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정교해야 되고요. 어찌됐든 복지부라든지 교육부 문제 중앙정부가 좀 팔을 걷고 네네. 이 문제를 좀 전면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이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계속 국민들에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론부터만 한 번만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지방정부에서 좀 책임져야 됩니까? 연대 책임져야죠. 연대 책임져야 되는 부분. 김철근 교수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죠. 네네. 줬다 뺏으면 안 주니만 못하다 이런 네네. 얘기죠. 방금 이제 복지 예산 같은 경우도
시행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예. 이게 대통령 공약 사업입니다. 그렇죠.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에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중앙정부가 그만큼의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보내서 네네. 어떻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네. 그걸 원천적으로 안 하고 나서 네네. 그러니까 지방교육청 보고 다 예산을 하라는데 그럼 지방교육청은 돈이 없는데 그러면 뭐 국채라도 내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빚을 내서 지금 보육을 하라, 무상보육을 하라는 식으로 하면은 네네.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같은 경우도 유치원은 지금 도교육청에서 관할이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5천억을 편성을 해서 네네. 도의회로 보냈어요. 네네. 근데 어린이집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도의회에서 그걸 받아갖고 예. 그러니까 유치원은 그 해주고 네네. 어린이집은 안 해주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삭감을 해버린 겁니다. 네네. 전액 삭감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네네. 근데 소수당인 새누리당이 단상을 점거한 겁니다. 그래서 네네. 그 본 예산 전체가 의결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요. 이제 준예산 사태가 났는데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남경필 지사가 사실 새로운 실험을 한 거거든요. 네. 사실 협치라고 해서 연정도 연정도 하고 이런 네네. 그 좋은 선례를 보인 건데 네네. 이 부분을 좀 슬기롭게 풀어야 되는데 네네. 경기도 내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이건 중앙정부의 관계 때문에 네네.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주지 않으면 그렇죠. 경기도 내에서 풀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네네. 지금 이재정 교육감하고는 이제 대화와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 5천억 가지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6개월이라도 먼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근데 나머지 6개월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 지금 몰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뭐 좀 배부른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배부른 얘기겠죠. 성남시에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니, 저는 뭐 이재명 시장의 정치적인 지향점에 뭐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지 않지만 네네. 이 문제는 어쨌든 성남 시민들이 이재명 시장을 시장으로 뽑은 것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성남시 각 지자체마다 형편이 다르겠지만 이런 유의 복지 사업을 하려고 한다 네네. 했을 때 이제 복지부하고 관계가 걸리고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저는 이재명 시장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적 동의라는 뭐 자신감이 있다면 중앙정부하고 좀 치열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비판받을 점은 시정을 운영하는 스타일이 일단 히트앤드런 전략입니다. 던져놓고 네네. 행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보면 중앙정부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합의를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 아닙니까?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태든 시민들 알려야 되는데 네네. 이재명 시장은 SNS를 통해서 먼저 터뜨립니다. 네네. 빵 터뜨려 놓고 그다음에 뭐 교복도 공짜, 뭐 산후의료도 공짜, 그다음에 뭐 얼마씩 주겠다 딱 터뜨려 놓고 네네. 중앙정부하고 협의하자. 중앙정부가 최소한 기분이 좋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현행 지금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해줄 수 없는 것도 네네. 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야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문제를 정치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는데 너무 서투른 거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성남시장도 중앙정부 입장에서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차근차근 문제를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도 좀 따지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네네. 그저 자기 소리만 그냥 반복하는, 그렇게 해서 좀 자극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네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뭐 지방자치 안에서도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김청희 교수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좀 듣고 아니, 싶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구조적이고 근본적으로 보면 2대8 지방자치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사와 예산을 거의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고 네. 단지 예전에 임명하던 그 시장하고 도지사를 선출한다는 의미의 지방자치를 하고 네, 있는 네. 거기 때문에 네, 네. 문제가 있는 건데요. 네. 예산과 인사 권한을 지방에 상당히 많이 배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방의 책임에 맞게 네, 네. 그래야 특색 있는 지자체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요. 네, 네. 지금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 네. 그 3대 그 복지 사업을 네네.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중앙정부 봤을 때 왜 성남시만 하냐. 그래서 그 사회복지 사업 중복 정비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비 네네. 지침에 따라서 좀 제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네. 사회보장 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본법에 의하면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네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근데 협의를 했는데 수용할 수 없다. 재협의하자. 막 이런 네네. 상태로 못하게 하는 상황이고요. 아직 결론이 안 난 그다음에 상황인데요. 성남시에서 굳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페널티를 주겠다. 네네. 그러니까 지방교부금을 안 주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에 있는 상태에서 성남시에서 그러면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의 그게 있기 때문에 네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 네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어요. 네네. 청구를 했고 성남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오늘 취재를 좀 해봤더니 권한쟁의 심판 전에는 지금 확보된 예산의 50%를 집행을 하고 예.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보고 나머지 50%를 집행하겠다. 아, 예, 예. 그래서 중앙정부와 꾸준히 협의를 하되 예, 예. 사실 중앙정부에서 강제할 권한이 없어요. 예산을 성남시 자체에서 시 조례도 통과했고 예산도 확보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올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집행할 것 같아요. 성남시 같은 예, 경우는. 네. 이재명 시장의 어떤 배짱이나 그 사고 형태로 봤을 때는 네네. 집행할 거라고 네네.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은 지방정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어떤 그 관계 정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그런데 듭니다. 이제 예를 들어 지방자치제를 한번 손질하자는 것은 다 동의하죠. 그 네네. 지향점이 뭔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회를 보면 선거구 획정도 못 하는데 네네. 이게 지방자치제 전체를 재정비한다, 이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구조적으로 지금 이제 87년 체제 뭐 이런 얘기하는데 뭐 한 30년 지났는데 네. 몸에 안 맞는 옷이 맞죠. 사람도 30년 전 옷을 입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 새로운 옷을 사야 되는 것인데 네네. 그 지방자치제도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할 때가 왔는데 네네. 한국 경제도 지금 뭐 제도약의 모멘텀이 없다라고 네네. 얘기하지만 한국 정치도 지금 이 상태 가지고는 네. 도저히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지방자치 모델이라는 것은 삼김 정치의 산물인데 네네. 뭐 DJ와 YS의 미담도 있지 않습니까? YS가 네네. 선출 수용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그게 지금 작동하는 그 기제로 봤을 때는 네네네. 이 시대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죠. 그럼 네네. 그걸 어디서 바꾸느냐? 결국 네네. 국회가 바꿔야 되는데 네. 글쎄 20대 새로운 그 원 구성이 됐을 때 이걸 이 정도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19대 국회의 모습을 봤을 때는 네네. 뭐 난망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김태현 변호사님의 좀 냉철한 어떤 비판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저기 그 복지부에서요 네네. 사회보장 그 기본법 만들 때 네네. 왜 새로운 복지제도를 신설할 때 복지부랑 협의를 하겠습니까? 네네. 왜 그랬을까요? 네. 그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아까 이제 김종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완벽한 지방자치가 아니거든요. 그거 왜 그럴까요? 재정 독립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네네. 우리가 총각 때 부모님이랑 살다가 분가해서 나 혼자 분가해서 따로 사는데 부모님한테 생활비 계속 받았으면 그게 독립입니까? 네네. 독립이 아니거든요. 네네. 완벽한 자치는 경제적 독립이란 말이죠. 네네. 근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완벽한 독립이 안 돼 있어요. 네. 시청사 완벽하게 짓고 축제하다가 망하면은 중앙정부에 교부금 손 벌리잖아요. 네네. 그걸 끊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네. 미국처럼 시청사 몇 천억 들어서 져가지고 돈 없으면 파산하는 겁니다. 공무원 네네. 월급 못 나가요. 네네. 그렇게 완벽하게 독립이 되면 그래 네. 그럼 니네 예산 가지고 교복을 공짜로 주던 뭐 산후조를 공짜로 하던 네네. 뭐라 니들 마음대로 한번 먹고 살아봐라. 이게 완벽한 지방자치인데 네네. 그게 안 되는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돈 쓸 때는 마음대로 다 쓰고 부족하면 나라로 찾아간다? 그럼 당연히 복지부에서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성남시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이재명 시장이 처음 들어와서 한 정책은 뭐죠? 모라토리엄 설하는 거다 이거였습니다. 네네. 물론 그 모라토리엄의 근원은 이재명 시장이 아니라 전 이대업 시장 때 잘못된 정책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네네. 그런데 지금 와서 약간의 판교가 이제 패크로밸리가 들어서면서 조금 재정에 여유가 있었다고 무상복지를 남발한다? 네. 그러다고 잘못되면 복지부, 중앙정부에서 손 벌릴 겁니까?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자치만은 자기들이 생각할 게 아니라 자치가 잘못됐을 때 본인의 책임을 어떻게 질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약을 남발하게 되면 네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정자립은 세법도 바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노력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 네. 오늘 박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법률도 손대야 되고 사실은 헌법까지 손대야 되는 그런 네네.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대담은 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 알아보겠습니다.